400번부터 차분히 봅시다. 400번 봤더니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얘는 뭘로 가야 돼? 딱 보니까 x를 t분의 1로 치워놓으면 0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0으로 가야 무한대에 0이 곱해져서 수렴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b는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1이라고 놓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극한의 형태를 찾아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극한의 형태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ln 1 플러스 뭐야? x분의 1의 x. 그럼 얘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지 않냐? 똑같은 형태로 0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건데, 이제 이것을 올려주면 똑같은 형태로 0으로 가야 되니까 a가 뭐예요? 2예요. c는 뭐야? 2요. c는 2분의 1이겠지. 값이 2니까. 칸값이 2면 c는 2분의 1 아니에요? 2인가? 아 2네. 오케이 미안해요. 2가 되고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냐면 x제곱분의 2 x제곱이면 2분의가 필요하고 2 이렇게 돼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극한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다 구해졌어? 근데 이거 x를 t분의 1로 치워놓으면 되죠? 응, x를 t분의 1로 치환해도 돼요. 이렇게 풀어줘. 그러니까 이 형태들은 너희들이 외워놓으세요. 2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1 플러스 무한대에 1 플러스 0의 무한대권.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오케이? 네. 얘가 2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네. 다음 봅시다. 43번 봐보자. 먹고 오세요. 저도 다시 한번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극한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자의 값이 0으로 가요. 분모의 값도 0으로 가야 2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의 값 f1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네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f1을 2라고 놓는 순간, 이게 조금 뒤에다가 적을게. f1을 2라고 놓는 순간, 이거 왜 이렇게 놓을 수 있냐?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 형태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리미트 1로 갈 때 fx f1 ln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분모에 이런 형태만 곱해져 있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극한의 형태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는 뭐예요? f'1이에요. 그래? 얘는 뭐야? 얘 미분해서 1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f'1분의 얘 미분해서 1 대입한 거 뭐가 돼요? 미분하면 뭐가 돼? x-2분의 1분의 1이지. 다시 쓸게. 미안. 미분하면 2x-1분의 안에 거 미분하면 2가 곱해지니까 x-2분의 1분의 1. 그냥 여기 적을게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f'1은 무엇이 될 거냐면 f'1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f1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이렇게 풉시다. 로피탈 정리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안 쓴다고 했잖냐? 안 쓸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형태를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로피탈을 안 쓰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 쓰면 바로 보이긴 하는데 안 쓸게요. 그냥 모르니까 네, 공화인데 혹시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쓰지 마세요.
그냥 수집하세요. 다른 학원에서 배워도 난 싫어. 다른 학원에서 너희들이 배웠어도 나는 싫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극한의 형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어서 푸세요. 알겠지? 우리가 배운 극한의 형태가 아니면 무조건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렇게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F1이 2고 F'1이 2거든. 그때 얘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오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F1 마이너스 F1G1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F1G1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얘 0이 되고 1 대입하면 2G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G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A는 2가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F1은 2람서. F-는 마이너스 1이람서. A는 2가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A가 2가 되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걸로 바뀌냐면 얘를 F1G1로 쓸 수 있으면 무엇을 미분해 주세요? fx, gx를 미분해서 뭐 대입해 주세요? 1을 대입해 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하나. 뭐만 구해주면 돼? G'1만 구해주면 돼요. 나를 미분해요? 오케이. 나를 미분해서 이제 G'1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계산이 좀 쉽잖아. 오케이?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 이거 미분해서 1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왜? 나머지 싹 구해져 있잖아. 프라임 1, G1, G1 구해졌으니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뭐? 해결됐어? 네. 다음 봅시다. 이거는 내가 교육청 모의고사인가 아니면 사관학교에서 봤던가? 거기 기출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의 아이디어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진 두 함수가 있거든? 이 함수도 절대값으로 씌워졌고 이 함수도 절대값을 더했지만 아무튼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에다가 혹시 어떤 함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좌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구해주면 정확히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 원래 이제 이때의 기울기가 1이었어. 그러면은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부호가 정확히 반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너희들이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오른쪽으로 왔을 때의 우미분계수,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지? 얘가 1이고 왼쪽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가 이 좌미분계수, 얘가 정확히 부호가 반대의 부호가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거든. 이걸 우리가 알아. 이 첫 번째. 근데 이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뺄 거야. 절대값 씌운 이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뺄 거야. 이거를 A값이라고 하자. A값에서 미분 가능성을 주고 싶거든.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사실 어떤 함수를 뺀 거냐면 절대값 함수를 뺀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함수를 열심히 대입해봤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어차피 부호가 다른 형태라서 그냥 절대값 함수를 빼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가 혹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의 값이 같은 값이지. 그러면 얘가 x는 a에서 fx에서 gx를 뺐을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성을 가질까?
x는 a에서 fx-gx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데 안 가지죠, 그러면? 좌 미분 계수를 떼지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어떤 값이야? 이때 길게 m이라고 놓자. 좌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우 미분 계수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m이야.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값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절대값을 씌우는 이 점이 여기 와야 되는 건 맞거든?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돼? 이 기울기의 형태가 뺐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져야지. 그러면은 절대값 함수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했냐면 얘 부호가 정확히 반대야. 이때의 기울기가 m이거든? 그럼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거든? 뺐을 때 같은 값이 다 나오려면 이때의 기울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어. 같은 기울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빼봐. 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 나와야 둘 다 뭐가 되는 거 보여요? 0이 되는 거 보이지? 이때의 기울기가 1이고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고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거야. 오케이? 네, 많이 나온 상태예요. 응? 이 사실 문제로 나오는 상태예요. 절대값은 빼놨 내가 절대값을 빼놓을 수 있지 않냐? 이거를 올해만 볼게. 내가 진짜 문제 많이 풀었거든? 올해만 이 문제 포함해서 2번, 3번 봤어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거짓말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 403번 한몇 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3번은 근데 그나마 4번은 이런 문제는 많지. 무난하네요. 이런 문제는 많지. 굉장히 많지. 근데 이런 문제는 거짓없어.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를 두 개를 빼서 미분 가능한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거잖냐? 네. 그러면 결국 이런 점들은 큰 의미가 없어. 어떤 점이 생겨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치면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m-m이 되는 형태를 찾아야 되거든. 1-m이 되는 형태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절대값을 씌우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두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똑같은 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빠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 미분 가능하려면 그러면 GX 꺾여야 된다. 응? 꺾여야 된다. GX가 꺾여야 되는 거냐고? 그렇지. 이게 GX가 꺾인 형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거. 무조건 꺾인 형태가 안 나오면 정확한 우극한이 같은 형태로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 뺐을 때 이거랑 기울기가 정확히 반대의 부호잖냐? 그러면 이걸 빼고 이걸 뺄 건데 이거랑 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m을 빼고 1에서 m을 뺄 거란 말이야. 미안. 이거 좀 잘못 적었구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m을 빼고 오케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m을 빼고 1에서 m을 뺄 거란 말이다. 그럼 이 m의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1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똑같은 값을 더해줘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봤자 정확한 우극한이 어차피 얘는 사라지고 더해지는 값들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값으로 남아져 있잖냐? 네. 그러니까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아집니다. 라는 게 돼서 미분 가능성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만 있으면 되냐면 이 뺐을 때 같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것만큼을 빼서 0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 진짜 어렵거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얘를 해석해보면 얘가 1에서의 기울기,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라고 했잖냐.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세요. 라고 했잖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예요. 네. 그래요? 절대값을 씌우면 어차피 양수의 값으로만 생각을 하자. 2가 돼. 45 곱해주면 기울기가 90이라는 기울기가 있거든? 이 90이라는 기울기가 싹 빠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똑같이 90이나. 그렇지. 오른쪽에서 똑같이 90이라는 게 빠져야 돼요. 미분 불가능. 절대값이 씌워진 게 90만큼이 빠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미분 가능한 형태가 몇 번 더해줘도 그건 상관이 없겠지. 그래요? 그러면 봐보자.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90이라고 놓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뭐가 절대값의 기울기거든? 절대값에서 뭐가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90만큼이 빠져야 결국 미분 가능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꺾인 부분만큼이 똑같이 처리했을 때 꺾인 부분만큼이 90이고 90 있단 마이너스 90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90 빠지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90 빠져야 0이 돼서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될 건데 그 이후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몇 개가 더해져도 어차피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에 이만큼이 빠지고 다른 기울기들이 여러 개 더해줘봤자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져봤자 그거는 미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이것을 해석할 건데 이것은 일일이 한번 적어볼 거야. 오케이? 첫 번째 한번 어? 첫 번째 한번 1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이랬더니 x-1에 2에 x 플러스 2거든? 이거 마이너스 1에 미분 가능해요. 이 함수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1에서 0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미분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적읍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에 2에 x 플러스 1제곱이거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지. 이 그래프가 위에 거 그래프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아. 이 그래프가 0으로 가는 형태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는 걸 알아. 위에 거는. 그 두 번째 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형태들을 해봤더니 얘가 더해지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절대값 씌워서 부호가 바뀌는 거 있잖냐? 얘를 더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이 빼줘야 돼? 결국 90만큼이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호가 바뀌는 부호 있잖냐? 저하고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형태가 언제 생기느냐라는 것은 이제 알아. 뭐냐면 저것만 봐도 알아. 세 번째 저거보면 뭐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x 플러스 1. 얘는 미분 가능하지 그냥. 얘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지 않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래서 마이너스 1에서 0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결국 따져야 되는 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게 보이지 않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인다면 이것들의 짝수항들의 무엇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기울기만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의 짝수항에서의 기울기만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짝수항에서의 기울기만 구해 주는데 당장 일일이 따지기 어렵나? 얘가 이제 인수분해 되기를 x-1, x 플러스 1, 2의 x 플러스 1이잖냐? 오케이? 세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x-1이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을 때는 이것 빼고 나머지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해도 미분된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왜? 이것 말고 나머지면 얘가 남아있는 형태는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지 않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한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입할 때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거는 뭐가 나와? 그 다음 거는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 거도 그 형태를 찾으려고 했더니 잘 안 보여요? 그럼 형태를 그냥 n제곱을 놓고 미분을 합시다. 아, 이렇게 대입하면 바로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네. x의 n제곱 마이너스 1, 2의 x 플러스 1을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이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n이 짝수거든 지금. n이 짝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오케이? 그래? n이 짝수면 마이너스 1에 n-1제곱을 홀수 졌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2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4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거든? 이거 다 더해서 얼마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야? 90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 마이너스 90까지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90은 안 돼요? 90이면 만들어질 리가 없지.
그래요?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위로 올라오니까 한쪽은 마이너스 90, 점유분계수는 마이너스 90, 우미분계수는 90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럼 뭐까지 더해주면 돼? 그렇지. 9번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18까지 합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뭐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18개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홀수가 한 번 더해줘도 미분 가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네.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해주고 빼줘도 미분 가능성은 이런 거는 더해주고 빼줘도 미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냐? 그래요? 그 다음 짝수가 또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능 형태가 또 생겨버리겠지? 점유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들의 합 18, 1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거기 왜 마이너스 1로 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오른쪽도 될 수 있는데 왜 얘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0 되지. 짝수면.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홀수일 때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좀 갖고 갈게요. 물 좀 먹고 오세요. 쌤 그럼 양식적으로 점 문제는 뭐야? 안 내시는 걸로 합시다. 아니야 반만 써도 맞는 걸로. 자, 이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이 앞에 있는 숫자. I 걸 그런 걸. 저건 바꿔도 사실 바꿔도 못 풀고 안 바꿔도 못 풀고. 그러니까 해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너도 없어? 나도 없는데.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내는 걸 알겠다.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지. 다음 시간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가요? 좀 생각에 404번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렵냐고? 아닐걸? 아니 어려운. 너 이게 더 어려울걸? 이게 더 어려울걸? 저도 안 풀었어요. 요것도 어려울걸? 저도 안 풀었어요. 이렇게 세 문제 어려워, 여기서. 예. 뒤에 문제 다 어려운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첫 번째. 403번. 이건 맞아. 오케이? 얘인 건 맞아요? 보자. 405번 봅시다. 시끄러 얼른 봐. f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알파고 0으로 보냈더니 베타가 됐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러면 이 한번 써봐. 이게 ln이 형태가 나오면 잘 안 보인단 말이다.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쓰는 것 말고 일부터 대입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소거가 쭉 되지. 어디가요? 1 대입하면 2 안 되네. 그냥 하자. 로그 이 형태를 한꺼번에 씁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ln에 2의 마이너스 2k x의 제곱 플러스 2의 2k 제곱 분의 2의 2k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네. 그러면 얘가 약분이 안 되네. 그러자. 그러면 이 형태만 조금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의 4k 분의 2의 4k x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한테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1부터 대입해서 한번 적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1 대입했더니 ln에 x의 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분의 2의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분의 2의 8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계속적으로 곱해서 처리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12제곱만 넣어도 2의 12면 48분의 2의 48제곱 x의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곱.
그럼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이거 각각 따로따로 구해도 상관없었네. 그래요? 무한대로 갔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서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거니까 2에 4부터 48까지 더한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최고차항의 b 2에 4, 8 쭉 해서 48 이 값이다 라는 걸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뭐만 남아? 분모에 있는 형태만 남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는 ln 2의 4제곱 플러스 8제곱 쭉 해서 48제곱 분의 1이에요. 두 개가 더해지면 뭐가 돼?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빼지는 거네. 빼지는 거면 이 값을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건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다음 봅시다. 406번이 해봅시다. 되겠지 뭐. 406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FT를 구해줄 수 있어. FT는 식을 세워서 한번 구해보자. OP의 수직인 직선이거든. 기울기가 OP가 T분의 2T 마이너스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 그림 그려서 처리할게요. 원점에서 이 점의 좌표가 T, 자꾸 2네. A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수직인 선을 그었어. 오이구. 수직인 선을 그었어요. 그래? 수직이 되는 이 점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닮음으로 처리해 줄 수 있지 않냐? 여기에 생긴 이 삼각형이랑 다 닮음이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네. 그렇지? 왜냐면 직각이면 동그라미 세면 얘가 세모고 동글뱅이 되거든. 오케이? 이런 닮은 비가 생겨요? 그럼 어떤 길이만 하나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 길이만 하나 구해주면 돼요. 이 길이. 이 길이는 루트 t제곱 플러스 at-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응?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보내면 돼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보내주면 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보내주면 돼. 어떤 길이를? 이 길이를. 오케이? 그러면 뭐 t제곱 플러스 1에서 이거의 값을 여기에 또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O, A, B, D D라고 하면은 O, D의 길이는 뭐에서? A, B에서 뭐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뭐를? O, B를 곱해주는데 어떤 길이에서? O, B의 길이에서. 오케이? AB 길이 부분에 OB의 제곱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든. AB의 길이 부분에 OB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T가 다음과 같이 세워져요. FT는 어떻게 되냐면 T분의 FT는 T제곱 아니 AT-1분의 T제곱 플러스 AT-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렇지? 얘가 FT야.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나눠서 T로 나눠서 극한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T로 나눠서 극한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극한을 한번 구해줘 봅시다.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 방향일 때 T가 곱해졌고 2의 T 마이너스 자꾸 2라고 하지. A의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제곱 플러스 A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분모 분자의 T제곱으로 나눠버릴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T분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극한이 뭐냐면 얘 뭐예요? ln A 1 플러스 ln A의 제곱이에요.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 ln A분의 1 플러스 ln A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산술기하 쓰면 돼요. 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잖아. 산술기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을 때. LNA가 2일 때, A가 2일 때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를 2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를 2라고 하겠습니다. 2라고 하겠습니다. 2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의 어떤 베타 값이냐면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를 k라고 하는 베타 값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봐. 이거하고 이게 만나는 베타의 값이에요. 그러면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베타의 k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만나는 k값이지. x의 값이 k야. 그러면 이제 얘가 정리가 되면 2의 k제곱은 베타 k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제곱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극한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극한을 생각할 건데 지금 베타가 큰지 2가 더 큰지 몰라. 절대값이 뭐가 더 큰지 몰라요. 그럼 한번 적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k제곱이 앞에 붙어있고 2의 n제곱도 있고 베타의 n제곱도 있거든. 분해 이게 베타의 k제곱에 베타의 n제곱 이렇게 쓰여있는데 얘가 4, 2의 제곱이래요. 이거 베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알파가 2라는 사실을 알 때 베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것은 어디선가 보여. 여기서 보여요. 그래요? 베타의 제곱이야. 여기에서 베타의 k제곱 분의 아니네 2의 k제곱 분의 베타의 k제곱은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 보여요? 얘가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 그러면은 극한을 판단할 때 2가 베타보다 더 크면 안 돼. 베타의 절대값이 2보다 더 커야 돼요. 베타의 절대값이 2보다 커야 돼 무조건. 그래야 이게 무한대로 가고 얘가 상수가 가는 형태가 나오면 안 되지 않냐? 2가 나온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2가 돼버리면 2분의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베타가 뭐가 됐을 때? 2가 됐을 때. 베타가 2가 아닐 때. 오케이? 2보다 클 때지, 실제로. 2보다 클 때가 되겠지? 제곱차는 개수의 b니까. 두 개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베타가 2면 말이 안 돼. 되냐? 안 되잖냐. 베타가 2면 2분의 2 베타의 제곱 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타가 2면 2분의 2의 제곱이 4, 2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베타가 2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제곱창의 개수의 b가 베타의 제곱이 4,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베타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베타가 2이면 지금 이제 다 구해졌어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알겠어요? 이게 어려워. 어렵지 않냐? 따져야 될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데 생각보다 문제 조건들을 쓰다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